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3년 7월 18일 오후 4시 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845만 6천 원입니다. 예, 비트코인 왠지 4천만 원 아래에 있으니까 많이 하락한 것 같고 속상하고 막 이러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 현재 3만 불은 약간 깨졌어요. 3만 불이 깨진 거래소도 있고 아직 3만 불이 유지해주는 거래소도 있고 29,980불 정도를 해외에서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하락은 큰 하락은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큰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되면서 침체기에 들어가는 일시적인 침체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재 날봉에서 이 121선과 50일 이평선이 함께 겹쳐 있죠. 이 자리를 터치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트코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튀어나가기보다는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늘 코인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까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뉴스들 몇 가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외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정사실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현물 ETF가 승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당연하다, 조만간 발표가 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회의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충분히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충분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소송을 걸었죠. 근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소송을 건 이유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바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증권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SEC가 리플 같은 경우도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은 아니었지만 판사의 판결로서 어떻게 났죠? 예, 리플은 쉽게 말해서 증권용 코인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죠. 네, 그래서 그런 판결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베이스와 소송하고 있는 SEC와 이 소송 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곳들이 상당히 큰 투자처들이죠. 뭐 블랙로,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위즈덤 트리 등 아주 내노라는 대형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ETF 현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EC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를 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발키리 같은 경우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를 착수하고 있다라고 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투자 업체들이 투자 기관들이 ETF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현물 ETF 신청을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SAC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미뤄둘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가장 큰 실수가 만약 이렇게 현물 ETF 승인 안 해줄 거면은 선물 ETF도 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선물 ETF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리플과 SAC와의 현재 소송권이죠. 여기에서 서로 합의하라라는 리플과 SAC와의 담당 판사의 명령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최근에 있었던 결과는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 중에서 판사가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송에 접은 적이 없다. 접은 적이 없는 이유는 끝까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싸우다가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바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의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데이터를 보니까 일평균 신규 비트코인 주소소가
50만 개를 돌파했다. 올 들어 가장 많다. 비트코인 신규 주소서가 많아졌다는 건 뭐죠? 신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거래에서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관망일 수도 있고요. 돈을 쌓아두고 현재 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매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는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몇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코인들이 쉽게 막 어저께처럼 막 올라가는 코인들도 없고 비트코인도 흐르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안하지 마세요. 이따 저녁 시간에 또 함께 했을 때 또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작은 뉴스나 작은 움직임이라도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변동성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요. 야, 어차피 현물 ETF 승인될 수도 있고 리플과 SE 소송도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반감기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겠어?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겁먹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오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따 저녁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프였습니다.